종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동전문가 박명규입니다. 2026년 1월 11일 일요일마입니다. 서울경마장 10개 영주 그리고 부산경마장 역시 7개 영주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서울경마장은 전반적으로 좀 능력이 우열이 드러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반면에 이제 부산경마장은 혼전도가 좀 있는 레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은 서울경마장보다는 부산경마장 쪽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경마장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배당을 노리고 부산경마장에서는 좀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까지도 노리고 갈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서울경마장은 5경주, 8경주, 10경주가 추천해주고요. 부산경마장은 1경주, 4경주 그리고 7경주가 추천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서울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능력이 우열이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 안쪽에 2번마 MJ 빅토리, 여기에 4번마 선폭채, 그리고 7번 미스 크리스티, 8번 BK 준 여러 마필이 팔리고 있죠. 뭐 에버더 글로리도 좀 팔립니다만 에버더 글로리는 혈통적 기대치도 그렇고 또 주행검사 모습을 봤을 때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2, 4, 7, 8 네 마필 싸움인데 일단 가장 관심에 가는 마필은 4번만 선포챗이에요. 이 선포챗은 성장해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데뷔전에서는 조금 밋밋한 그런 걸음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외곽을 돌면서 아주 탄력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상태감 자체도 뭐 지난번보다 확연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충분히 선의권에 움직이면서 막판 한 발을 써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포챗이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 문제는 이제 2번만 MJ 빅토리인데 이 MJ 빅토리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이제 가능성은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마필이 약간 기대는 맛이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리고 데뷔전에서 사착을 오긴 했지만 레이스 흐름이 굉장히 느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MJ 빅토리도 뭐 최대한 앞에 갖다 붙여놓고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앞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가려고 할 텐데 초반에 힘을 쓰면 또 막판 걸음바 자체가 좀 밋밋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인기 1위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8번 BK준 같은 경우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지만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메리트는 살짝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7번마 미스 크리스티가 가장 매력적인 마필이죠. 미스 크리스티도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뭐 맥없이 무너지면서 막판 끝걸음 자체는 완전히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이제 미스 크리스티는 일단 상태감도 지난번보다 좀 올라왔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레이스 흐름이 굉장히 빨랐어요. 일단 선행을 가는 과정 자체가 깔끔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모중을 차지했던 홀리티아라 또 6번만 스틸모 이런 마필들이 외곽에서 딱 달라붙는 바람에 쉬어갈 타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들이 빨리 가져갔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되면서 퍼졌죠. 결승선에도 채찍을 놓치는 불운도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경기는 아주 깔끔하게 지난번보다는 훨씬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의 그 퍼지는 발걸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컨디션도 올라왔고 뭐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페이스를 늦추면서 레이스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스 크리스티가 지난번에 4가 아니고 마체가 조금 왜소한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혈통 제대치는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미스 크리스티가 지난 데뷔전의 아쉬움을 만회를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번, 7번 막권을 이번 경주 기본 막권으로도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1번마 초월마 중심으로 배드 많이 들어가죠. 초월마는 요건 뭐 인정이 되는 마필이에요. 1번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이제 골편 제거 수술하고 10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 무난한 적응력을 보여줬는데 1번 게이트라면 뭐 선행도 되고 뭐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태감도 그렇고 1번 게이트 2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초월마는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번만 갑자기 같은 경우는 착순간에 진입을 하고 있지만 뭐 시원시원한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꾸역꾸역 버텨내는 그렇다고 뭐
탄력적인 취입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피드도 나오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끼리를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외곽의 8번마 또 순위 서울도 기본 마필이죠. 뭐 지난번에 배당을 터트리면서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편성이 이번 경도 역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팔립니다만 또 순위 서울을 지난번에 레이스가 좀 잘 풀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연투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못 믿는 그런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4번마 러버맨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러버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너무 크게 외곽을 돌면서 그때 당시 11번 게이트였었죠. 자리를 못 잡고 굉장히 헤맸어요. 그러면 그 바람에 능력 발휘가 안 된 그런 마필인데 오늘 안쪽으로 들어왔고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필도 선행 선입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이점은 굉장히 크다 내 보여져요. 그 전에 11월 23일 날도 3자까지 올라올 때 나름 탄력이 나쁘지 않았고 어쨌든 마필이 좀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는 너무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쪽 선입권에서 움직이는 로버맨은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이 마필도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좀 더 있는 마필이에요. 뭐 레이스 흐름도 그렇고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러버맨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번마 초월마와 4번마 러버맨 1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 국선마 6등급 1200m입니다. 부산 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전력이 완벽하게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의 대결이죠. 어쨌든 9번 트릭샷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트릭샷은 요건 뭐 주력 막공으로 가져가야죠. 트릭샷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깁적인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면서 입장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고 선행을 못 가도 상관이 없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스타트 능력도 물론 있습니다만 뚝심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은 있지만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9번 트리샷은 요거는 뭐 주력 막공으로 공략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반면에 7번 뭐 퍼펙트 플래시는 일단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지난번에 선행을 갔어요. 3번 게이트에서. 그렇지만 버텨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좀 남겼기 때문에 이 퍼펙트 플래시란 마필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조금 더 있는 마필이에요. 혈성주 기대치가 나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뛰는 모습 봤을 때는 다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퍼펙트 플래시가 대기를 지켜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윈드소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현재 교정 불가로 출전 제외가 된 그런 마필이죠. 일반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는 있어요. 조기강도도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컨디션이 확연히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1번 게이트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너무도 많이 팔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경계를 해야 되고, 원더풀 프리치 같은 경우도 오늘 후진입 신청가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깔끔한 발주를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사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컨디션이 변화를 많이 보여줘서 이것도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나름 약간 외곽을 오긴 했지만 걸음발 자체는 좀 밋밋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더풀 프리치도 팔리는 것만큼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외곽의 매직 해머는 나쁘진 않아요. 매직 해머는 지금 5살짜리 마필인데 지금 전적이 2번밖에 못 튀었어요. 지난번에도 9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고 오랜 기간은 이제 휴양을 거치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5살짜리 됐는데 어쨌든 매직 해머도 컨디션은 좋아요. 지난번에 9개월 만에 나와서 무난한 적응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매직 해머는 요거는 관심권에 데려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우리가 노력하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일단 이번 경주도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 마필들이 최근에 조금 그래도 보여준 게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됐습니다만 뭐 믿고 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허점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역시 복병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준비도 잘하고 나왔고 어쨌든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분명히 한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그 복병을 노려갑니다. 일단 9번 트리샷이 기본 막군이죠. 여기에 11번마 매직 해머까지 엮으면서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어쨌든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비인기 마필을 노리고 하는 오늘 부산 경마장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3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7번 아모스나가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에이스예요. 트리플 제니, 또 가나산 챔프, 알리페르, 여기 이제 라온 피날레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일단 아모스나는 지난번에 이제 인기 1위를 기록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데뷔전에서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주행 거부 늑발을 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때 탄력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뭐 기본기는 굉장히 세다는 것을 뭐 지난번에 보여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행 거부 늑발하고서도 3차까지 안착을 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정상적인 발주라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아모천하가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이기 때문에 요 아모천하는 지난번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요건 데려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트리플 제니도 지난번 이제 승급전이었었죠. 편성은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3체 갖다 됐는데 트리플 제니도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분명 더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상대적으로 편성이 이번 경주보다는 좀 약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리플 제니도 요거 뭐 대끼리를 지켜내기는 조금 버거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알리페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모래를 피하면서 나름 잘 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알리페르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이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되죠. 뭐 청에스타나 트리플 제니, 또 아모스나 이런 마필도 얼마든지 앞선 공략이 가능한데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안쪽에서 선행을 못 가고 모래를 맞는 경우에는 요건 문제가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마필은 외곽이 좀 나아요. 모래가 아니어도 선행이 아니어도 그러나 외곽 선위권에서 모래를 피하면 좋은데 안쪽이라는 점에서는 뭐 알리페르 조금 불안하고, 관악산 챔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대상 경주에 출전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지만 준비는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한 거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악산 챔프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농협 중앙회장배 또 브리저스컵 이런 경주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때 탄력은 나쁘진 않았어요. 따라서 충분히 중간 내지 선위권에 움직이면서 탄력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충분히 관악산 챔프가 일반 경주에서는 통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썩 강한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약간 선행마들이 좀 있는 그런 레이스에서 페이스 자체가 좀 빠르다는 것도 관악산 챔프의 막판 한 발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관악산 챔프의 탄력이 제대로 살려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만 관악산 챔프와 7번 아모스나 2번 7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출전 두수는 단촐하죠. 그렇지만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이번 경주도 뭐 팔리는 마필들이 좀 나은 그런 레이스인데 그렇다고 해서 큰 이변이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그 중에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그런 레이스죠. 오아시스 위키, 세클타운, 또 블루헌터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요. 여기 이제 선제, 돌아온 삼손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오아시스 위키 또 세클타운 그리고 블루헌터 요 세 마필이 아무래도 객관적 전력이 좀 낮죠. 요 세 마필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세클타운이에요. 이 세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승급전에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선행을 가서 여력이 굉장히 많았죠. 팔마신 물론 이제 편성은 그렇게 썩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세클타운이 워낙에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 자체가 센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 치고는 뭐 편성 자체는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충분히 세클타운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높고, 오아시스 위키 같은 경우도 일단 부담 능력이 2kg가 늘어났죠. 1번 게이트 2점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입장을 차지할 때 편성 자체는 그렇게 썩 강하진 않았고, 또한 좀 레이스가 좀 잘 풀리면서 운측면이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 2점은 가지고 있고 부담 중량 2kg가 늘어났다는 점은 또 1번 게이트 2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게이트 이탈이 약간 늦은 상태에서 1번 게이트가 오히려 도구로 작용이 될 케이스라는 점, 늘어난 부담 중량 편성은 맞습니다만 월스 위키도 불안한 그런 마필이에요. 인기 1위 마필인데 요거 좀 불안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8번은 블루헌터를 노리고 가야죠. 이 블루헌터라는 마필도 굉장히 힘이 좋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레이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앞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이고, 뭐 최근에 따라가면서도 연투를 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 승급전에서도 바로 능력을 발휘해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블루헌터가 상태감도 좋고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 외곽을 돈다 하더라도 뭐 능력을 발휘해내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아시스 위키보다는 블루헌터가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오아시스 위키가 인기 1인데 요거 불안하기 때문에 세클타운과 블루헌터 요 7번 8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도 공략 가능한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800m입니다. 외곽에 환상의 나라, 안쪽에 명파워, 또 글로리퀸, 초콜릿, 그리고 탱그릭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 환상의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에요. 비록 1800 첫 도전이라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늘어난 경주어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상승세 자체가 워낙 가파른 그런 마필이죠. 뭐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800 첫 돈이지만 뭐 상승세를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것으로 기대되고요. 명파워도 나쁘지 않아요. 명파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 무난한 적응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안쪽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죠. 이 마필도 뭐 지난번에 1700을 뛰고 1800으로 경주거리를 늘리고 나왔는데, 늘리고 나온 경주거리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 명파워란 마필이 지난번에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게이트 이점 또 5개월의 공백기 이후에 장사적인 출주주기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명파워가 나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파워를 믿고 요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파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일만의 불안감이 없잖아 있고, 글로리킹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외곽을 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조기강도를 좀 더 끌어올려 놓고 나왔고 1번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글로리킹도 추임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가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은 항상 1번 게이트가 좀 위험하게 작용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불안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초콜릿도 여기 승급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승급전이지만 초콜릿이나 마필도 걸음발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연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 초콜릿도 1800 첫 도전인데 경주거리를 급격히 늘리고 나왔죠. 1400까지 뛰고 1600을 건너뛰고 1800을 나왔는데, 이 1800이라는 경주거리 나쁘지 않아요. 이 마필은 워낙에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경주를 거듭하면서 최근에 성장해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콜릿이 승급전에 경주거리를 급격히 늘리고 나왔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나 있지만, 뭐 늘어난 경주거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또한 승급전이지만 편성도 강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초콜릿이라는 마필 자체가 지금 걸음발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급전부터 통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이 돼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9번 한생의 나라와 10번 초콜릿, 10번 9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도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인기마 접종 경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6번마 아리 드래곤, 능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센 마필이죠. 데뷔전 그리고 승급전에서도 연투를 해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 이제 12월 19일 날은 봉화 징염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리 드래곤은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한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뭐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따라서 아리 드래곤은 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높고, 구글카 같은 경우도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면서 역시 준비를 잘하고 나왔어요. 이 구글카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기복을 보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여줄 거라면 이런 건 분명 더 있는 마필이에요. 약간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좀 있는데, 선행말하기보다는 이제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쓰는 그런 유형인데, 이번 경주는 레이스 흐름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서승 기술하면 요거 한 타임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기적인 선행 내지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역시 데키를 팔리고 11번 게이트에서 좀 고전하면서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는 좀 기복을 보여준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상태감 자체도 많이 올라왔고 편성이 무엇보다 약하죠.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구울카는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상대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죠. 끈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에 갖다 붙여놓고 버티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상대 대한 마필들이 있냐 여기 관건인데 상대 대한 마필이 별로 없어요. 홀리데이 킹 같은 경우도 3킬의 감량 이점은 가지고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지난번에 늘어난 부담 중량이 1차적으로 능력 발휘가 안 됐다고 치더라도 워낙에 이 마필도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항상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요. 약간 경주 흐름 또 전개에 따라서 한 번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홀리데이 킨도 요거 메리트가 떨어지고 외곽의 신장 프리덤도 뭐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어서 기습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 간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일본 게이트에서 정말 체력이 경기하고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고 완전히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대안의 마필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는 6번 아리 드래곤과 5번 구구카 이 두 마필이 개까지 전략에 앞서 있기 때문에 6번, 5번의 대결의 가능성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출장입니다. 서울경마장이 이제 오전 경주는 약간의 우열이 좀 드러난 그런 흐름이라면 이번 오경주부터는 그래도 좀 혼전도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이번 경주는 냉면적으로는 뭐 스톰 트루퍼 여기 이제 참 빠른 말 요 두 마필이 이제 압도적인 대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요 대기를 믿고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일단 냉면적으로는 두 마필이 물론 나아 보이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불안감 있죠. 일단 스톰 트루퍼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계속해서 지난 10월달에 이제 승급전에서 바로 능력을 내긴 했지만 그때 당시 편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착수권에 머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참 빠른 말은 지난번에 1700으로 경주거리를 급격히 늘리고 나와가지고 마필이 모래를 맞으면서 뒤로 쳐지면서 뭐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1200 적정거리에 나왔다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 참빠른 말 같은 경우도 그 모래에 대한 반응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을 깔끔하게 간다리면 스톰 트루퍼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마필인데 옆에 이제 김옥성 계시의 분당 쓰나미 그리고 뭐 스톰 트루퍼도 어쨌든 최근에 따라가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앞에 가다 뭘 붙이려고 할 테고 참 빠른 말도 마찬가지죠. 선행에 대한 거의 올인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가 이 앞에 가는 스톰트루퍼나 참 빠른 말이 두 마필이 튀어나와가지고 막판까지 버텨내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외곽의 플래시 무브도 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요것도 컨디션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 플래시 무브는 지난번에 1년 5개월 아주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무난한 정력을 보여줬는데 컨디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플래시 무브도 외곽 선행권에 움직이고 아니면 뭐 이마필도 선행을 또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액면적으로는 뭐 스톰 트루퍼 참 빠른 말 좀 쉬워 보이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안쪽 1번 용암사랑도 가능하죠. 용암사랑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마들이 좀 오버를 하고 간다면 여유있게 따라가다가 막판에 주워먹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가 액면 그대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고 참 빠른 말과 스톰 트루퍼가 너무 지금 많이 팔리는 측면에 있어서는 반대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보병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이게 인기 마필들이 인기만 끌고 서로 앞에 가려다가 자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복대복 마콘에 대한 메리트도 이번 경기는 넘쳐나는 그런 레이스예요. 제가 노력하는 마필은 뭐 인기만 어느 마필과 붙여도 다 배당이 되는 마필들인데 인기 마필들이 조금 헤매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복대복 마콘에 대한 메리트까지 그랬을 때는 바로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뭐 철저하게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 서울경마장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부산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부산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정견입니다.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에요. 8번 드림레이서와 9번 해운대 파워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죠. 액면적으로는 뭐 두 마필이 그래도 눈길을 끄는 건 사실인데 이 드림레이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어요. 바람도 좀 불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했죠. 물론 이제 서승훈 기수가 있는 것은 플러스 알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림레이서도 확실하게 믿을 정도는 아니고 해운대 파워는 일단 선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조기강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해운대 파워가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서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전에 10월 23일날 선행을 가서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두 마필이 정말 눈꽃만큼 나아 보이긴 하지만 이건 믿고 갈 수 있는 대길이가 아니에요. 이거 다 모두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편성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보편권에 있는 마필들이 완전히 그렇게 전력이 인기 마필들과 격차가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에요. 외곽의 블랙트리도 나쁘지 않죠. 블랙트리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조경들은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최근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4차까지 올라오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강들을 좀 더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블랙트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오히려 드림레이서나 해운대 파워보다는 블랙트리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예측이 되고 있고 4번마 석세스 골드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최근에 열심히 타면서 계속해서 3차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하지만 믿음을 갖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복병을 노려가야죠. 인기 마필들이 불안한데 굳이 뭐 그걸 다 인정하고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레이스고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뭐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들이 좀 비인기 마필로 역시 대두가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요 갈령 제 복병이 한두 있어요. 오늘 상태감도 근래에 들어서 가장 좋은 상태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에게 충분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여기에 인기 마필들이 인기만 끌고 사라지면서 이 복대복 막건으로 엮일 가능성도 이번 경주 역시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번 경주도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역시 뭐 제가 노려가는 마필 역시 어느 인기 마필이랑 붙여도 배당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제대로 노려가면서 복대복 막건에 대한 메리트까지 노려가는 부산경마장 두 번째 추천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육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입니다. 외곽의 9번마 라운 사일런스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라운 사일런스는 뭐 최근에 상승세 자체가 워낙 가파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추막감이다 이렇게 보여줘요. 지난번 승급전에서도 외곽을 돌면서도 그 선행을 이끌었었던 위고하이와 대등한 전력을 보여주는 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라운 사일런스의 상승세는 뭐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뭐 충막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내길의 여정, 화상귀환, 또 울트라 망치, 거센 폭주 여러 마필 팔렸는데 내길의 여정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이 이제 기술적인 선행을 감행할 수는 있죠. 일단 선행 갈 수 있는 대상이긴 해요. 여기 이제 울트라 망치 그리고 히어로 초이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길의 여정이 선행을 과연 1번 게이트에서 갈 수 있느냐 가면 메리트가 있는데 가는 과정이 또한 힘을 쓰고 가면 역시 메리트가 떨어져요. 따라서 1번 게이트 2점 때문에 지금 대길로 대두가 됐지만 요거는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워요. 이 대길 승부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화생기관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이 화생기관은 뭐 적절한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있는 그런 마필이죠. 오늘 2번 게이트예요. 뭐 2달 반 텀을 두고 나오는데 이거 체력의 경기 가능하죠. 누가 선행을 가든 여부에 상관없이 화상기관이 곱게 따라가는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가장 높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요. 2달 반 만에 나왔지만 울트라 망치는 지난번에 우리가 노리고 왔었던 마필이죠. 기적인 선행에 성공하면서 버텨냈지만 또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지고 외곽의 거센폭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잘 탔어요. 4번 게이트에서. 그렇지만 역시 능력 발휘를 못 해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CC1 기수가 기승하긴 했지만 부담 용량까지 1kg가 늘어났고
해서 뭐 믿고 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충만은 나와 있고 후자권에서는 여러 마필 팔리는데 결국 선택을 해야죠. 뭐 여러 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화상기한이 가장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9번, 2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오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기입니다. 안쪽에 2번마 스토리베리퀸 그리고 4번 헤이브라더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죠. 여기 이제 정문 파피아노도 만만치 않게 팔리고 퀸 오브 드래곤 그리고 타마 쿠즈킹 지난번에 느닷없이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이죠. 일단 이번 경주도 보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액면적으로는 스토리베리킨이나 헤이브라더가 좀 낫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스토리베리킨도 스타트 능력이 많이 보강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선행을 지난번에 가서 버텨낸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지난번 승급전이긴 했지만 선행을 가서 버텨낼 때 힘이 상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베리킨도 확실하게 믿고 가기에는 좀 2% 부족한 그런 마필이고요. 헤이브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도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인데 이제 선행 충돌이 가능하죠. 스토리베리킨이나 헤이브라더 일단 게이지스타는 헤이브라더가 좀 더 빨라요. 그래서 헤이브라더가 선행 가능성이 있고 스토리베리킨은 데뷔 초반에 이제 추임력을 발휘해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따라가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싶긴 한데 문제는 이 앞에 가는 두 마필이 선의 선입으로 땡땡 굳어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이 약간 싸울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뭐 상승세 2번, 4번이 눈길을 끕니다만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결국 쉽지 않아요. 전문 파피아나도 지난번에 이제 레이스가 워낙 잘 풀리면서 안쪽을 째면서 수입으로 올라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경주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승급전임을 감안해보면 승급전치고는 편성이 굉장히 빡빡하죠. 그리고 경주거리도 지금 늘리가 나왔다는 것도 역시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메리트가 떨어지고 퀸 오브 드래곤도 이제 감량 이점은 가지고 있어요. 상태감은 나쁘진 않아요. 조경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지만 뭐 최근에 열심히 타면서 이 마필도 걸음발 자체는 굉장히 좀 밋밋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끼 마필보다는 이번 경주는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에게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 마필은 21번마 상임스타예요. 상임스타도 지난번에 경주거리를 좀 늘리고 나와서 제 능력 발휘가 안 됐죠. 이 마필은 약간 좀 단거리 추임마의 기질이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스타트 능력보다는 이제 추임력으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유형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긴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번 1800이라는 경주거리는 추임 마필에게 유리할 듯 보였지만 역시 1800이라는 경주거리 한계를 실감한 그런 레이스고 그런 측면에서는 1600으로 역시 경주거리를 줄이고 나왔다는 것도 충분히 상임스타의 추입이 제대로 먹힐 가능성이 있고 앞에서 스토르베리킨이나 헤이브러더가 약간 그 선행성 레이스 빨리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막판 상임스타의 추입이 먹힐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11번마 상임스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1700m입니다. 안쪽에 5번 퍼지스텝이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퍼지스텝은 부담용의 3.5kg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뭐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 가파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또 약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편성이 아주 세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퍼지스텝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연투를 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7번 최고벨트 이거 가능하죠. 최고벨트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1400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차까지 올라왔는데 착차는 있었습니다만 편성은 상당히 셌어요. 그리고 경주거리를 더 늘리고 나왔죠. 1700으로 1700으로 늘리고 나온 경주거리 나쁘지 않아요. 워낙 장거리 혈통이고 지난번 1400에서 그 빠른 페이스에서도 올라오는 탄력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벨트 비록 1700 첫 도전이긴 하지만
1010의 첫 도전이긴 하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뚝심이 제대로 먹힐 가능성이 열려 있고, 테마 탄생은 이 58의 분할능력은 역시 무거워요. 지난번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테마 탄생은 58의 부담 능량은 역시 좀 무겁다는 점, 그리고 테마 탄생도 그 스타트 능력,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유형인데, 뭐 혈통으로 보면 늘어나는 경주거리는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1400, 또 1600, 뭐 요런 경주거리가 오히려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는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따라서 경주거리도 100m가 어쨌든 더 늘어났고,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2.5나 늘어나 있는 58이라면 테마 탄생은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소울빌트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약간 올라오는 맛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또 다였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늘어났지만 상세 퍼지스텝, 그리고 1700으로 경주거리 급격히 늘리고 나왔지만 오히려 늘리고 나온 경주거리가 유리한 최고 벨트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5번만 퍼지스텝과 7번 최고 벨트, 7번 5번 대결의 가능성이 역시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육경주 혼합 3등급 1800m입니다. 이번 경기는 6번만 마통령이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뭐 마통령은 최근에 상세가 워낙 가파른 그런 마필이죠. 데뷔 초반에는 약간의 기복의 여지가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이제 경주를 거듭하면서 완전히 힘이 붙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역시 선행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뭐 마통령은 뭐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되는 마필인데 뭐 선행도 가능하고 또 따라가도 되고, 어쨌든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마통령이 승급전이지만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여기 3번번 인디고스트가 대길인데 요거는 불안하죠. 인디고스 같은 경우는 지금 부담 중량이 무려 4kg가 늘어났어요. 이 마필도 더 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그 몰에 대한 반응이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좀 외곽을 타면, 지난번에도 이제 외곽을 타면서 모래를 피하면서 능력을 발휘해낸 그런 마필인데, 오늘 좀 안쪽 끼라는 것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모래를 피해서 외곽으로 이제 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게 전개가 되겠냐 하는 부분, 늘어난 부담 중량,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역시 메리트는 살짝 떨어지고 있고, 여기 이제 영광의 프린스, 카오라인 이런 마필들도 팔립니다만, 영광의 프린스도 최근에 보여줬던 경기력이 다예요. 나름 열심히 탔지만 좀 밋밋한 그런 걸음을 보여줬고, 카오라인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그 4등급에서 편성이 좀 약한 상황에서 기복을 보이면서 좀 밀상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등급에서는 다소 좀 더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좀 못 믿는 그런 마필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이 8번마 서부비전이에요. 이 서부비전도 이제 남정혁 기수의 기승으로 53.5kg 부담 능력을 대폭 줄이고 나온 그런 마필이죠. 이 서부비전도 외곽이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수월한 그런 마필이죠. 10월 19일날 배당을 터뜨릴 때 그때 당시 우리가 노리고 왔었던 마필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옥마신 낙성을 거뒀던 그런 마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부담 능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고 좀 헤맨 그런 측면이 없으나 있어요. 근데 남정혁 기수의 기승으로 53.5의 부담 능력이라면 뭐 서부비전도 얼마든지 편성이 가지 않다는 점, 마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명 서부비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죠. 따라서 감량 이점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8번마 서부비전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보병이기 때문에 8번, 6번 막권이 이번 경주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 2등급 2000m 레이스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정입니다. 2등급에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링과의 대결이에요. 편성은 한 중위권 편성 되죠. 아주 센 편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약한 편성도 아닌 그런 레이스인데, 원더풀 로돈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예요. 최근에 상승세 자체는 원더풀 로돈이 가장 세죠. 지난번에 이제 1등급으로 점핑 출전을 하면서 능력 발휘가 좀 안 되긴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2등급으로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제 부담 용량이 58이에요. 다소 좀
무겁습니다. 이 58의 부담 용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여기 관건이죠. 물론 이제 상승세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원더풀 로던을 주저맞고는 가져가야 되는데 이 58의 부담 용량을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그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이제 대성스타가 됐길인데 요거 승급전이에요. 최근에 상승세는 좀 가파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2등급에서 바로 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죠. 뭐 지난번에도 나름 잘 타고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지난번 편성과 이 편성은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부담 용량은 무겁지만 보여준 게 있는 원더풀 로드이 낮긴 한데 대성스타는 요게 승급자라는 부담이 좀 있고, 여기 이제 에클레어 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일간 스포츠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배당을 터트리면서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인데 전개가 굉장히 잘 풀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클레어 파워가 이 바닥권에서 자력 취입을 해서 올라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번 경주는 2000m라는 점에서는. 따라서 에클레어 파워 요거 또 4개월의 공백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좀 불안하고, 에이스 군주도 지난번 최선이었죠. 그러면서 그 이상의 경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는 변수가 좀 있지요. 인기 마필들이 물론 원더풀 로드는 좀 낮긴 한데 원더풀 로드도 58이라는 부담 용량은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실한 인기 마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략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병권에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좀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가 2등급 치고는 아주 간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노리고 하는 그런 에이스예요. 컨디션도 좋고 최근에 좀 컨디션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컨디션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노리고 하는 그런 에이스예요. 6번마 원더풀 로던에 붙이면서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리고 하는 그런 에이스고, 원더풀 로던이 이제 무거운 부담 중량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복대복 막군에 대한 메리트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배당을 얼마든지 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점까지 노려가는 오늘 서울경마장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부산 7경주 1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부산경마장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추천경주입니다. 1등급에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가 많은 그런 에이스죠. 7번마 위너클리어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위너클리어는 요건 뭐 주력 막곤이에요. 최근에 이제 한 단계 좀 더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제신문배에서 가능성을 붙여줬고, 지난번에 KRA 스프린터 대상 경주에서 정말 막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마신의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원더풀 위너의 상승세는 최근에 가파르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주력 막공을 공략하고요. 디스파이트 윈도 가능하긴 하죠. 근데 이제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디스파이트 윈도 뭐 단거리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장거리도 충분히 되는 그런 마필인데 공백에 1200 너무 경주월이 극단적인 단거리를 선택했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좀 쉽지 않고, 태왕신기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KRA 스프린트에서 선행을 가서 3차까지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안쪽에 2번마 본다여야 극강의 선행마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구도라면 태왕신기도 메리트는 좀 떨어지고, 판타텍 킹덤도 역시 59회보다 능력은 좀 무거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위너클레어가 가장 나은데 다른 인기 마필들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불안 요인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복병을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죠. 이 복병권에 있는 마필 중에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요 마필은 제 관련 마필인데 컨디션 주율도 잘하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뭐 충분히 또 말끔히 시선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을 제대로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예요. 7번마 위너클리어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방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부산경마장 마지막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만 접전 경주죠. 외곽의 6분말 라운드 어펌드,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죠. 부담 중량은 1kg가 늘어났는데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지난번 승급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외곽에서 일단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리고 이 라운드 펀드는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선행권에서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뭐 능력을 발휘됨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어쨌든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런 측면에서는 라운드 펀드의 상승세는 역시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안쪽에 일본만 캐롤챗 부담 중량 5.5 많이 늘어났어요. 7.5. 그렇지만 뭐 캐롤챗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캐롤챗이란 마필은 스타트 능력보다는 이제 탄력을 제대로 살리면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유형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뭐 레이스가 꼬이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10월 26일 날은 입상을 차지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결승선에서 채식을 놓쳤고, 그리고 나서 11월 16일 날 이제 과천시장배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일단 스타트 때 점프를 하면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고, 또한 상코나 돌아오면서 방해를 받는 바람에 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지난번에는 굉장히 외곽에서 무리하게 서둘렀어요. 최근에 입상이 실패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좀 입상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면서 발주가 약간 늦은 상태에서, 그것도 10번 게이트에서 무리한 레이스로 완전히 자멸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부담 중량은 5.5가 늘어났지만 안쪽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유 있게 선입권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다면 늘어난 부담 중량 충분히 극복 해낼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캐롤챗에게 역시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굿모닝 컴은 아무래도 이제 승급자는 부담이 있어요. 그동안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어요. 입상을 할 때 보면. 따라서 승급을 해서는 다소의 좀 시간이 필요하고, 빌런 보이도 기본 마필이죠.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는 점, 지난번에 배당을 터뜨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마필도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 보여줄 걸음매력은 분명 더 있어요. 그렇지만 늘어난 부담 중량, 그 다음에 연투에 대한 부담,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큰 이변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안쪽에 1번마 캐롤챗과 9번마 라운드 어펌드, 1번 9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서울 10경주 혼합 3등급 1400m입니다. 방랑규의 오늘 마지막 서울경마장 세 번째 추천이었는데요. 3번 법 원더풀 로드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예요. 원더풀 로드는 요거는 뭐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야죠. 뭐 역시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지난번 승급전에서 대길 팔리고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외곽을 타면서.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고, 편성도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부담 중량이 늘어났지만 상대마들도 다 부담 중량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더풀 로드 뭐 늘어난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기 이제 프라임 크라운 그리고 드림아일 이런 마필이 팔렸는데, 일단 프라임 크라운은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뭐 기본 능기 자체는 아직까지 보여줄 거리의 여력은 분명 더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고, 스타트력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이지만 역시 한때 빨리 움직일 텐데, 문제는 이제 57.5 늘어난 부담 중량과 또 6개월의 공백, 이거를 또 그것도 외곽 게이트에서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느냐, 굉장히 불안하죠. 여기 이제 드림아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전개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드림아일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잘 타면서도 그렇게 시원시원한 걸음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일본 게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한 타임 좀 빨리 파고들면서 뭐 체력의 전개는 가능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역시 믿고 가기는 역시 어려움이 있고, 더산 파이터도 최근에 연투는 해내고 있지만 그게 다죠. 계속해서 2차. 따라서 원더풀 로드는 그래도 이제 나름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믿고 가기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복병을 노려갑니다. 편성이 그렇게 3등급 치고는 센 편성은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노려가는 마필도 액면 자체는 인기 마필보다는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번 경기가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경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3번마 원더풀 로드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방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죠. 아주 중배당, 아주 좋은 배당이 예상이 돼요. 따라서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 서울 경마장은 뭐 이번 10경주에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